온타리오주 북부에 사는 105세 샤를보아 할머니는 친구들과 카드놀이를 즐기고 직접 만든 간식을 항상 나눠 먹습니다. 책 읽기와 바느질을 좋아하고 100세에 처음 배운 뜨개질 솜씨로 병원 아기들에게 모자를 만들어주며 잠시도 가만히 앉아있지 않습니다. 가족과 술 한잔하는 걸 좋아하는 할머니는 굳이 장수 비결을 꼽자면 직접 만들기를 좋아하고 잘 먹고 잘 자는 습관과 요리 덕분이라고 전합니다. 뉴브런스윅주에 사는 100세의 쿠퍼 할아버지는 아파트에 혼자 살지만 이웃과 대화하기를 즐기고 7개 악기를 연주하며 가족이나 친구들과 시간 보내기를 좋아합니다. 농업과 목공, 배관 전문가였던 할아버지는 여름이면 텃밭에서 많은 야채를 가꾸느라 시간이 없을 정도입니다. 쿠퍼 할아버지는 장수 비결을 묻는 질문에 빠르게 걷고 노래를 많이 부르며 많이 읽고 새로운 언어를 배울 것을 조언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랭리의 104세 드브레이 할머니는 시력이 나빠졌어도 읽기와 쓰기를 멈추지 않고 가족 친구들과 연락하기 위해 1년 내내 카드를 보내고 있습니다. 빙고와 카드 놀이를 자주 즐기고 자신과 가족을 위해 늘 기도합니다. 이런 분들을 슈퍼 에이저라고 부르는데 이는 나이는 80세 이상이지만 뇌 기능이 20년에서 30년 전인 5, 60대 못지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캐나다와 미국에서 슈퍼 에이저 5,000명을 조사 중인 캐나다 연구 책임자는 이분들의 공통점으로 친구나 가족과 매우 친밀하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꼽았습니다. 얼굴을 마주보고 감정적 교류를 이끌어내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책임자는 수면과 활동적인 생활도 기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이분들이 호기심이 많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평생을 배우고 학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슈퍼 에이저는 어려움이나 상실에 대해서도 빠른 회복력을 보였습니다. 반대로 보면 사회적 고립이 노화의 해가 되고 치매로 이어지며 인지 저하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4년 새 장바구니 물가가 23% 껑충 뛰면서 소비 습관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소비자 물가 하락에도 여전히 높은 식품 물가는 가게에 큰 부담을 주고 있고 이 때문에 할인이나 판촉 등 저렴한 가격을 찾는 경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식당 포스 기기 전문 업체인 라이트 스피드가 캐나다인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7명은 식당의 음식 가격이 올랐다고 답했고 10명 중 4명은 음식 양이 줄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44%는 외식을 이어간다고 밝혔는데 다만 최대한 비용을 아끼는 방법을 찾아간다고 응답했습니다. 응답자의 39%는 할인 쿠폰이 적용되는 식당을 찾아가고 33%는 콤보같이 저렴한 가격에 여러 개를 먹을 수 있는 장소나 음식을 선택하며 26%는 해피아워 스페셜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또 26%는 팁을 줄인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번 조사에 캐나다에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보다 팁에 인색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업체가 캐나다인을 포함해 7,500명을 조사한 결과 팁을 줄였다는 응답이 캐나다인은 25%인데 반해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19%로 캐나다보다 낮았습니다. 또 16에서 20% 정도의 팁을 준다는 캐나다인은 27%였지만 미국은 38%로 높았습니다. 캐나다인의 경우 절반은 팁을 낼 때 10에서 15%를 선호했으며 10% 미만이라 응답도 15%에 달했습니다. 이외에도 절반이 넘는 캐나다인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팁이 큰 부담이라고 답했으며 67%는 인색해 보이기 싫어 팁을 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팁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소수지만 전국의 몇몇 식당들이 팁을 없애고 있는데 캐나다인의 34%가 이런 노팁을 적극 환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 대유행 기간 표준이 된 QR코드 메뉴에 대한 거부감도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응답자의 20%는 위생상 좋다고 답했지만 거의 대다수인 90%가 기존의 종이 메뉴를 선호했으며
고급 식당일수록 이 비율은 더 높았습니다. 이처럼 신기술이 고객 만족도로 이어지지 않는 만큼 업계는 고객 선호도와 기술을 잘 통합하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보고서는 권했습니다. 한편 캐나다 레스토랑 협회는 소비자 지출은 줄고 식품 비용과 인건비 등 운영비는 상승하고 있어 업주 대다수가 음식 가격 인상과 이로 인한 방문객 감소를 두고 고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제 캐나다 데이부터 온타리오주 운전자는 자동차 번호판 스티커 갱신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한번 등록하고 나면 자동으로 갱신되기 때문으로 북미에선 최초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800만 운전자가 연간 90만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더 편리한 삶을 제공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동 갱신은 승용차와 소형 트럭, 오토바이에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차량이 유효한 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고 교통범칙금이나 미납도 없어야 합니다. 모든 조건이 이에 해당된다면 기간 만료 90일 전에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그럼에도 자동 갱신이 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서비스 온타리오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갱신해야 합니다. 이에 해당되는 소유주에게 정부는 이메일이나 문자, 음성 메일 또는 우편을 통해 통보해 줄 예정입니다. 또한 자동 갱신이 7월 1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기간이 지난 운전자들은 직접 온라인 등에서 갱신해야 합니다. 만일 그 전에 적발되면 $110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앞서 2022년 3월부터 스티커 갱신 수수료가 폐지되자 갱신 기간을 깜빡하는 운전자들이 급증하며 올해 초에는 100만 대가 넘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오후 6시 온타리오주 토론토 제2지하철역 버스 정류장에서 흉기에 찔린 남성 한 명이 응급조치를 받고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으나 사망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피해자 신원은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지하철역에 도착하는 버스 안에서 다툼이 시작됐고 버스에서 내린 뒤에도 싸움이 이어졌다는 목격자들의 진술과 주변 동영상을 토대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 수사가 진행된 어젯밤 내내 지하철은 제인역에 정차하지 않고 운행됐으며 현장에 투입된 살인사건 수사팀은 범행 후 블러스트리트 서부 방면으로 도주한 남성과 여성을 찾는 한편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는 사이인지 무작위 범행인지 등 자세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토론토 대중교통위원회 TTC는 성명을 내고 제인역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칼부림 사건은 모두에게 큰 충격이라며 피해자와 이들의 가족을 애도하고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웨스트젯 항공사가 정비사 노조와의 교섭에 차질을 빚으며 또다시 파업에 직면했습니다. 앞서 지난주 정비사 파업 가능성이 커지면서 항공기 40여 편을 취소했던 웨스트젯은 지난주 다시 협상에 나선다며 파업 일정을 취소했던 정비사 노조가 이르면 이번 주 금요일 오후 5시 30분부터 파업에 돌입할 것이란 통지를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웨스트젯은 노조가 캐나다데이 연휴를 앞두고 탑승객들을 볼모로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 한다고 비난하며 파업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만간 대응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 보수당과 여러 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방 자유당 정부가 양도소득세 개정안을 어제부터 발효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 거주지 이외에 두 번째 주택이나 별장 등을 판매하고 양도소득이 발생할 경우 $25만 달러까지는 이전과 같이 50% 세율이 적용되지만 $25만 달러가 넘는 나머지 소득에 대해선 66.7%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를 통해 이번 회계연도부터 5년간 194억 달러의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자유당과 신민당, 녹색당이 개정안에 찬성한 데 반해 보수당과 의사협회, 자영업자협회 등은 반대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캐나다인의 0.13%만이 개정안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전 발발 74주년과 한국전 정전협정 71주년을 맞아 전국에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어제 오전 온타리오주 브램튼 메도베일 추모의 벽에 모인 참전 용사들과 가족들, 고위 인사, 캐나다군 관계자, 한인사회 인사들은 한국전에 참전한 캐나다인들의 용기와 목숨을 잃은 모든 분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버나비 센트럴파크 평화의 사두비에서도 기념식이 열린 가운데 앞서 23일 오타와에선 참전 용사와 가족들, 연하마틴 상원 의원, 조성훈 온주 장관, 이뭉순 주 캐나다 대한민국 대사, 한국의 석동건 장관, 연방 상하원 의원, 오타와 한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헌화식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참전 용사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고 그분들의 용기와 희생이 우리나라 역사에 족적을 남겼다고 강조한 마틴 의원은 자신을 돌보지 않은 봉사와 용맹, 유산이 결코 잊혀지지 않도록 항상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